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26일 뉴스지만은 대부분의 뉴스 거리는 25일자들로 편집을 했는데 일본 뉴스들을 많이 편집하게 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제 수준에 좀 넘는 그런 뉴스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 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자체가 그걸 하면서 저도 배우는 자세로 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돈이 있으면 행복, 가난은 불행이라고 안이하게 믿는 사람이 많은가? 일본 소설가 마야마 진이라는 사람이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노후에 돈이 불안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 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돈을 무엇에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좀 더 행복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하는 힘이라고 최근에 책을 써냈다는데 이 의심하는 힘이라는 것은 제가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면서 스케티시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과학의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심하는 힘으로 시작을 합니다. why, 왜 그러냐 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 이 쭉 풀어가는 걸 보면은 갖고 싶은 것은 무언가라는 소제목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은 나는 학생들에게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자고 자주 얘기한다.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무슨 성공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하는 얘기죠. 목표로 해야 할 무엇인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정보 과다는 불행의 원천, SNS 랭킹 고통받고 있다. 예를 들어 SNS, 페이스북은 현실을 자랑하는 행복 자랑의 장이고 X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두드리는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순서 매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거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은 사람은 사람, 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분할이라고 그랬는데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같은데 이 일본인들이 동일성이 높은 그런 것이 뭐가 높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 자신은 자신이라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 자기가 어떤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초조함, 여유 없음 이런 거를 겪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런데 그 사회 전체를 바텀업해 나간다. 버텀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사회 전체가 전체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질까요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생각을 해두고 싶은 것은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일본이 풍요로워진 것은 그 전에 그 전 세대가 매우 가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물은 미래를 향해 기압을 넣어 살아가지 않으면 그 종은 망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대학교에서 그 앙케이트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이 좌절 없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메모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이 없기를 바란다면 도전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한테는 좌절이 멋진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탱글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도쿄대의 그 광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는 도쿄대학 공학부의 후르사와 아키라 교수에게 꽤 협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교수는 학생들이 실험을 하다가 2천만 원짜리 검사기를 망가뜨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이스 챌린지라고만 하고 다시 도전해라.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돈이겠지만은 새로운 2천만 엔 검사기를 다시 준비했다. 이런 얘기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험, 도전 정신을 고무를 시켰다. 실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어, 저도 이것을 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도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먹었습니다만은 감점주의가 또 일본 사회를 망쳤다라고 그 소제목으로 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도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 사회의 현상이나 경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안 좋으니까 실패하면은 뭐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게, 돈을 가지고 행불행을 말하지 말자. 왜냐면 돈하고 행복하고는 그게 좀 다른 영역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제약이론 경영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뭐 심각하게 철학 이따위 얘기하지 말자. 기업의 목적이 뭐냐?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거다 이게요. 그렇다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개인도 같은 목적을 가져야 뭔가 그 안에 그 조직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인가? 음, 뭐 그 목표를 골이라고도 하고 타겟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목적과 목표는 뭐 식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글로벌 금융 세력의 목적은 무엇이냐? 돈만 가지고 돈놀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유태인 그 옛날에 그 무슨 상인이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도 베니스의 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글로벌 금융 세력도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신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인플레가 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만약 된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겠죠. 너무 인문과학적으로만 접근한 것을 보는 느낌입니다. 종 얘기가 나왔는데 인간 종으로서의 생존이 우선순위일 뿐이다. 스루프 타임즈, 제가 그 주제를 하면서 생존 우선순위를 하게 되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든 적든 돈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만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행불행으로 연결하는 그 인문 사회과학적 그 접근 방법을 저는 좀 거부하고 싶네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를 부인할 거 아니려면은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돈을 벌 거냐 하는 얘기들을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보통 그 사회 인문학적 접근들인데, 뭐 그런 그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6.25 맞아 미 핵 항모에 올랐다. 북로조약 시대착오적 제목으로 박태인 기자, 김한솔 PD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내용들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 항공모함에 올라서 또 그 이 검은 그 선글라스 끼고 이 친구는 작은 사진에 많이 보이는데 완전 그 윤 대통령 통역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는 것마다 뒤에서 이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영어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6.25를 맞아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핵무장에 앞서 한미 간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미 간 핵 억제력이고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장을 한다면은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그만하고 한국이 그냥 핵 가지고 니들이 스스로 방어해.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CFR이라든가 그다음에 CSIS 이런 데서는 한국이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군은 물론 철수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또 팽배하죠. 그 미국도 그 노땅 꼰대들의 그 정치 그 저기 대통령 선거가 계속 70대, 80대, 70대 말, 8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대통령이 하겠다고 나서는데 지금 뭐 우리 나경원 의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고 이 정도면 젊은 축에 속하는 건가요? 음, 뭐 당대표라고 하지만은 좀 나이 먹으면은 그 좀 은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이 한번 좀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해봐라. 뭐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럴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북노조약 한국 겨냥 아니다. 한 차분히 수용항의 기대 임지우 기자가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이해심 주문, 건전한 접근 힘 얻을 것, 동북아 상황 악화 의도 아니다. 한러 관계 냉각석 외교차관 밝혀 김정은 모두 조건 맞는 대로 방로하게 될 것. 요 소재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이번 조약은 한반도 및 영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는데 중국하고도 만나가지고 한반도는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얘기했고 그러면은 우리 그 미국이 한반도 및 영내 전체 문제를 미군이 군사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또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도 의견을 좀 해봤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중로 이 러시아 방문 때 푸틴이 찬밥 신세가 돼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투 라인에 대해서 시진핑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더 싸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게 협상이 결렬이 돼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 뭐 이렇게 협력 이런 것도 결국 경제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지금도 그 중국한테는 그 석유가스를 싸게 판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 푸틴은 한국한테 좀 비싸게 팔고 싶은 욕망이 자기네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하는 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침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수 틀리면은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군의 그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 보고서 남침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정은이가 시진핑 엉아의 말을 갖다가 고분고분 들을 친구가 아닌 거로 인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남침을 하면은 북한은 자멸을 부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틴도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약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보낼 건지 궁금하게 만들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차근차근 상황에 따라서 전개하겠다. 그 살상무기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상당히 그 발전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미사일 천공 뭐 이런 거 보면은 지하 벙커 뭐 2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뭐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 계획해서 만들었다는데 어쨌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자주 요즘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되면은 또 기차 타고 한참 걸려서 가겠죠. 비행기 타면은 왜 김정은이는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할까 몰라. 제일 먼저 만난 것은 2019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으로 했고 지난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이제 와가지고 만났고 푸틴이 직접 왕림해 주셨으니까 아우 제가 이제 모스크바까지 갈게요 라고 이제 또 해서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개 뉴스네요. 일 모자 칼에 맞아 부상 외 1인 중퇴 남자 구속 중국 수저우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두 번째로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뭐 항의라기보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잘 조사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 하야시 상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총영사관은 현재 관원을 파견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현지 당국에 재발 방지 경비 강화 상세한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대변인도 뭐 잘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그 지난 10일 중국 길림성이죠. 길림시 여기에서 미국인 강사 4명이 흉기 피습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죽지 않을 만큼 뒤에서 등에서 찌르는 수준의 전문가 수준 아니냐 이게 죽을 만큼 쑤시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살짝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명이나 미국인 강사가 등에 맞았는데 이번엔 일본 모자 어린애까지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옥죄고 있으니까 미리 다 자기네를 옥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는 극우주의자들 중국 내에서도 그 극우주의자들이 있겠죠. 공산당 뭐 그런 거로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가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성시 그 공장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KF94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고 사지로 네모나 화성 출동한 경찰 폭로라는 제목으로 이소은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했는데 아무런 방독 방화 장비도 없이 저 상태로 밥 먹는 시간 빼곤 근무를 세우더니 의미 없이 길거리에 세워두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만이 아니고 이 조직과 지휘부 수준에 실망스럽다. 이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해놓고 총리 장관 대통령 올 때만 오버하며 사지로 내몰지 말고 생각들을 하고 지휘하라. 경찰이 이것저것 다 팔려가는 자부총으로 몰락했어도 그래? 최소한 소모부처럼 굴리지는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이 글을 본 경찰청 소속 B씨는 몇 년 전 평택 물류창고 화재 때도 화재 현장 지키라고 기동대 경력 근무 세워놓고 마스크는커녕 아무것도 보급도 안 해줬다. 방독면 쓴 소방관이 안전장비 없이 근무해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볼 정도였다. 이런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 측은 기동대 현장 지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제 그 안전장구 및 방독면을 지참하고 출동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을 보급해 착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인데 이 뉴스의 문제는 경찰관이 소방관도 아닌데 화재 현장 어딜 들어가 이거 기자가 말이야.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고 화재 현장 들어가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들어가는 거 아닌지 소방관이 들어가는 거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 뭘 폭로하겠다는 것인지 이 기자가 좀 제목을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구름은 아니 연기가 그냥 뭉게구름처럼 화재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피어오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어저께도 요걸 좀 했지만은 이게 그 화재가 끝난 다음에 찍힌 사진 같아요. 김동연이 쓰고 있는 안전모가 이게 무슨 마크냐? 경찰 마크 같단 말이에요. 소방대.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 마크죠. 우리 그 정부. 이런 건데, 25일 날 제가 어저께 한 게 현황판은 왜 이러도 빨리 만들지? 소방서겠지. 누구 보라고 꼭 필요한 것인가? 화재 현장에 직접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굳이 외부에 안전모를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니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앞에 이런 내용에 마스크 쓰고 방진 마스크 추가 보급에 착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다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군대와 같은 명령 지시 개통이 개판 5분 전이란 얘기나 다름없다. 그렇게 지시했다는데 그렇게 된 게 없으니까 뭔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 위상 운운하면서 검찰에 무슨 수사권까지 다 빼서 넘긴 그런 입장에서 경찰이 무슨 기동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찰 기동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뺑뺑이 돌리고 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군대와 같아야 할 명령 지시 개통이 위계 질서가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경찰청에 이런 비판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소방대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방 무슨 대장인 모양인데 이게 이제 낮에 밖에 뒤에가 낮이죠. 그러면 덥다고 해가지고 반팔로 입고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제 그 작업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 뒤에 보면은 이제 해가 뉘어갈 때죠. 요즘 여름이니까 꽤 늦은 시간일 텐데 이제 이 소방서 안전모 쓰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가 넘어갔다고 긴 옷을 소방대장은 입었습니까? 이거 그저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소방대장이 직접 화재 현장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냥 반팔 입고 있으면 계속 반팔 입고 있어 이 사람아. 이건 뭘 보여주겠다고 이게 방호복인데 현장에 들어가는 소방관이 입어야 될 옷을 소방대장이 뭐하라고 입나? 난 자기가 직접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따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상관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낮에 일했다가 이렇게 안전모까지 안전모 좀 주소 해가지고 안전모 쓰면 솔직히 저도 공장 생활을 해봐서 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안전모 쓰고 들어가면. 의무가 안전모 쓰고 공장에 들어가서 혹시 모를 만약에 사태, 낙하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전모를 쓰는 거고 만약에 낙하에서도 머리 보호를 위해서 이 끈을 갖다가 꽉꽉 매야 되는데 우리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모자만 쓰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잘못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밖에서 얘기하는데 굳이 김동연 이 사람이 안전모 써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밖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니들이 무슨 현장에 들어가냐?
안전에 대해서 알아?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서방대장께도 이거 뭐 이렇게 그 저녁 때가 돼서 추워서 긴 옷 입었어? 라고 조금 그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그 얘기하는 아까 그 의구심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물론 우리나라 기자입니다만 AP 기자로 한국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중국인 이주 노동자 22명 사망을 그 제목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드론에서 찍은 거예요. 드론으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쇠퇴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인가? 일본 오늘 뉴스 내용이 많은데 잠깐 제 눈에 요건 좀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가와이 마사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소제목을 얘기하면은 일본도 인구 감소인데 고령자를 지키는 것과 젊은 세대의 활동은 양립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문제는 그 젊은 세대한테 수갑을 채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젊은이들이 뛰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젊은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었다. 이런 지시 내용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론은 젊은 돌파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떤 시대에도 10대나 20대의 젊은 에너지가 세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사회를 바꿔온 것이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노인이 사회를 바꿔온 것도 많아요. 데모하라 그러면 젊은 애들이 잘하겠지만은 그것은 청년 세대의 불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걸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일본이 아까 그 앞에서도 그 도전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어려운 나라였던 것이다. 코로나 전부터도 그렇다. 그래서 행동력이 넘치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의 활력이 되어 한층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 이 반복이 국가적 힘의 원천이 된다. 혁신적인 방안을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멸망의 길을 계속 걷게 된다. 경고를 해주는 내용으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봐가지고 그래 일본에서도 이렇게 좀 그 제목은 좀 과장되지만은 그 젊은이들이 혁신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단카이 주니어의 정말 꼭 일본인 덮칠 끔찍한 비극이라고 해서 골드 온라인이라고 편집부 자체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 뭐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좀 얘기 나온 거고 인생 100년 시대 비유 아닌 압도적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생산 영역이고 그 우리나라도 줄겠지만은 가속도적으로 감소해가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2040년 일본을 덮치는 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단카이 주니어의 은퇴입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이제 그 베이비붐이 세대인데 단카이 주니어가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한다는 거죠.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해결책은 계속 일하는 것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부 쪽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것은 계속 일한다라고 하는 심플한 대답이다. 정년 후에도 일하겠다 결심한 끝에 급여 반토막 혼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계속 일한다고 하면 척닥사원이 된 순간에 급여는 반토막이 나더라. 물론 이제 임금 피크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다녔던 조직에서도 정년이 생산직도 60세였다가 65세까지 늘어났고 일반 사무직이 55세였었는데 60세로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고령화가 다 반영은 돼가지고 제 부하로 있던 그 친구가 최근에 이 퇴직을 해서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60세까지 풀로 사무직으로 근무해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55세가 정년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정년되기 2, 3년 전에 고임금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나가줄래? 하고 그때 명퇴 뭐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 나왔죠.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촉탁 비슷하게 일하지 말고 그냥 2년간 보수를 그냥 줄 테니까 80% 2년간 연봉 기준에서요. 그냥 나와서 감사실에서 그냥 놀고 좀 그렇게 해. 왜 그런 조건을 줬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꺼번에 돈 주고 나가라. 너 사장이 아마 속으로 너 술 처먹고 금방 돈 없앨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달달이 줄게. 이랬는지도 모르죠. 최저임금 최대 인상폭 조정, 고물가 춘투 근거 협의 개시, 후생 노동성, 지지통신경제부. 어쨌든 일본 시급이 천행이 넘었답니다. 천행이 넘었어요. 요거는 무슨 행위지? 우측 거는 좌측 최저임금의 추이. 뭐 자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비율로서 폭으로서 했던 건데 이게 코로나 때 좀 비율이 떨어졌지만 이제 전체 액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되겠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아주 일률적으로 그 직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는데 일본을 가서 보니까 지방마다 또 직종에 따라서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직종은 최저임금이 벌써 갔을 때도 천행 정도 높게 받는 데가 있었고 한 2년 전인가 그 정도로 기억이 드는데 지방 같은 데는 한 800엔 이런 데도 아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전국 통일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주는 아주 그냥 분배 정의를 한 거의 뭐 그 정도면 사회주의 정권이지 뭐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인가요? 음, 그런데 이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비정규 고용 노동자나 노동자의 70%가 일하는 중소기업에도 파급이 좀 되겠다. 이것은 대기업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천행이 넘었다 하더라도 일본 현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70%를 일한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최저임금제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긴 줘야 되는데 뭔가 지방마다 차등이 있을 거 있고 어떤 중소기업에도 파급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했댔고 물가를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소득이 올라가도록 임금은 올랐는데 실질소득 내렸다고 지금 또 불만이죠. 일본에서. 왜 일본은 세계 제1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재원 부족이니 부담 늘린다는 말은 적당히 해야지라고 이쿠시마 히로시와 이와모토 사요미라는 두 사람의 이 공저 같은 책을 좀 소개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노동 분배율 얘기가 나왔는데 노동 분배율이라는 게 부가가치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분을 받고 있는지 노동 분배율 이런 거 계산 안 해봤었는데 근데 노동 분배율의 저하 경향이 있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제 머리로는 그러면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영업이익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나누기 영업이익 하면 되겠네. 이거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가처분 소득 현황 해가지고 1990년에서 2019년 거의 20년간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G7인데 뺀 데는 뭐 자기네가 5위야? 어쨌든 1인당 실질 임금이 자기네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가계 소비로는 미국이 제일 높고 영국이 실질 임금은 영국이 높았고 일본은 가계 소비도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니어층이 비정규직 낮은 임금으로 시프트한 것, 옮겨진 것, 이런 현역 세대의 소득 수준의 전화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계속 일해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면은 저임금 쪽으로 좀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게 원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되면 가장 큰 원인은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또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분배에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여기 분배론이 또 나오네요. 이쪽에서 분배에도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맞다, 맞아. 이렇게 이제 그 맞장구 치는 어, 성장으로 뭐 연결되는데 그 분배도 그뭐 분배 정의라는 얘기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일본식 표현 분배에도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뭐 책을 낸 모양이 두 사람이 일본 경제에 뭔지 그 아까 그 제목 같은 거겠죠. 그래서 서로 담소하는 거를 일반 사람이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이 더 수준이 높으나 기본 지식은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15시간 전에 1순위로 댓글이 올라온 건데 그냥 다 전문을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 댓글 쓴 사람이 전문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가 여기 나와요. 금의 양, 머니스토, 돈이죠. 현재 돈 재고라고 봅시다. 돈 재고. 금의 회전수, 그 돈의 회전수, 화폐, 이거 제가 얘기하는 재고 회전율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이에요, 보니까. 그게 경제 규모다. 그게 나중에 매출액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 이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네. 나는 그 재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한 놈만 패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승수, 뭐 케인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소비, 설비, 개발, 투자, 임금 인상 등 실수요와 연결도는 감세를 해주고 저축하는 돈이나 증세와 자금순환을 돈은 증세, 자금순환을 의식한 세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축하는 돈에는 좀 증세를 하고 임금 인상 등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경제를 위한 개발 투자 또 이런 우리가 그 생활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세 이런 것도 좀 줄여줘서 실제 그 물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참 사는 거는 뭐 이 경제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겠죠. 회장님 아들 회사만 폭탄 배당했었는데 신성통상 자진상폐 시 오너가 곳간 독차지 가능해져. 노자원 기자가 조선비즈. 지금 신성통상이라고 제가 저기 섬유계통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었는데 신성통상이 옛날에 대우 출신들이 만들었던 건데 이게 가나안이 이제 인수를 한 모양이에요. 가난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그 개신교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돈 축복을 빌어달라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도 축복을 갖다가 끝날 때 축복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 해가지고 돈과 그 건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도 돈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돈들 열심히 벌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렇게 발달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배당 성향 50% 육박, 신성통삭 10년 만에 주당 50원 주거리 배당. 그러니까 자진상패 신성통상 가나안 배당 성향 따라가면 대주주가 연 400억 독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성통상의 가나안의 에이션 패션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가나안이 이게 가나안도 공개 기업인가요? 한번 찾아봐야 돼. 에이션 패션은 비공개 기업인데 이 에이션 패션을 통해 가지고 신성통상 주식을 총 727억 원을 들여 회사를 비상장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주가를 보니까 2,3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6월 25일 현재 찾아보니까 2,280원이에요. 20원이라도 싸면은 그냥 팔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성통상 에이션 패션이 신성통상 주식을 다 가져가면은 이제 상장 폐지하고 우리 비상장으로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열심히 우리가 그냥 남들한테 뭐 이익배당 할 건 뭐 있어요? 우리만 이익배당해서 우리가 돈 벌면 되죠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